자, 이번에 또 다른 화제의 당선인이죠. 네 번째 도전 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렇게 얘기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음 대선 나갑니까? 너무 빠른가 이 얘기는? 다음 대선이 3년 남았죠. 그럼 40 넘잖아요 그때는.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죠? 3년이요. 확실합니까? 대통령 임기 단축을 오히려 저희는 시사하고 있다. 예전에 녹취를 보면 대통령 그거 뭐 귀찮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 관심 없습니다. 뭐 그러셨기 때문에 귀찮으시고 제가 봤을 때 그다지 잘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차라리 그냥 임기를 좀 단축하는 어떤 개헌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 더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번 총선에서 3석을 확보한 개혁신당. 자, 이준석 대표, 다음 대선까지 3년 확실합니까? 이 의미를 놓고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죠. 논란이 있었고요. 자, 천하람 당선인은 대통령 탄핵보다 임기 단축, 그러니까 4년제 중임 개헌 주인공이 되시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 교수님. 네. 자, 이 두 사람의 이 발언, 용산 대통령실 듣기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또 반발을 할 수 있을 만한 발언인데 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상당히 뭐 무리한 도발이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리한 도발이고 사실은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조롱을 하는 그런 정치적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달랑 세석을 가진 개혁신당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 대표에게 가서 임기 단축을 하는 개헌을 하자 또는 탄핵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든 뭐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위원장도 진짜 절치부심 끝에 일단 국회 입성을 하게 됐는데 본인들의 어떤 저런 발언들 이제는 조금 정치적으로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렇게 내뱉은 말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부산에서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설화 때문에 공천이 취소되고 예. 본인 무소속하는 어려운 길을 걷게 됐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위원장이나 앞으로 저런 여러 가지 설화들이 앞으로 본인에게 어떤 본인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도 반드시 커다란 정치적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당선되자마자 여러 가지 발언들을 많이 내놓고 있죠. 그 목소리 직접 확인하시죠. 이준석 당선! 이준석! 바로 직전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대승을 이끌었던 그 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왜 당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개헌이나 이런 것들이 탄력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결국 권력 구조나 아니면은 임기 단축에 대한 부분도 얘기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예, 이준석 대표 강한 발언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 배지를 가장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하고 싶다. 선거운동하며 어려웠을 때 누구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냐? 윤석열 대통령이다. 시종일관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띄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 방송에 나가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 박정훈 전 투사단장이 만약에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죠. 기밀 유출 혐의로 무죄를 받는다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다. 제복군인 명예를 대통령 권력으로 짓밟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강성필 의원님. 네. 탄핵이라는 이름이 사실 이 단어가 민주당에서 또 조국신당 많이 나와서 요즘엔 좀 무뎌진 느낌은 드는데요. 너무 자주 나온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좀 분명히 하고 싶은 거는요. 조국 혁신당에서는 탄핵이란 말을 공공연히 했죠. 근데 저희 민주당은 탄핵이란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물론 선거 도중에 거친 말, 어떤 공격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충분히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정도에 있지만 저는 탄핵은 개인적으로 국민이 해주는 거지 정치권에서 끌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은 조금 다른 내용인 거죠. 왜냐하면 법률적 위반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탄핵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근데 때문에. 무죄를 받는다면이라는 게 박정훈 대령은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네. 탄핵이라는 건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뭘 시켜가지고 네. 뭐 무마를 하려고 했다. 이게 네. 드러나야지 이게 탄핵 그렇습니다. 사유인 것이지 네. 그게 드러나지 않고 단순히 무죄 받는다고 해서 이게 탄핵 사유가 될 것 같지는 그러니까 않은데. 법률적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의혹이 어느 정도 절차적으로 단계적으로는 조금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안이 마련됐다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예. 어쨌든 저는 이준석
이준석 그 대표가 뭐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냐, 뭐 누구를 뭐 생각하면 이를 물었냐 이런 질문에서 이런 질문을 물어보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것도 어떤 공당의 대표로서 저는 국민들 앞에 너무 좀 경솔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모습을 절대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법률과 어떤 근거에 맞게 제대로 된 주장과 합리적인 어떤 주장을 해야지 저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계속 보인다는 것은 저는 본인과 국민에게 좋지 않겠다 그런 모습. 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세석을 가진 당이란 말이죠.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법안 처리나 또 거부권 행사 시 등등의 이준석 대표의 세석이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까?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서운한 마음이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당선됨으로써 본인의 어떤 정치적 신원이 됐다는 사실 그것을 넘어서 개인적인 어떤 그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나중에 본인 스스로 지금 뭐 옆에 있는 분들이 뭐 한국의 마크롱이다라고 하면서 예. 대선 후보 예, 이렇게 벌써 얘기를 얘기하고 하는데 있죠. 민주당 대선 후보로 가서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 있었던 그런 개인적 감정 이런 부분들을 많이 쏟아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걸 또 채워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큰 틀에서 봤을 때 본인이 진짜 차기 어떤 차기 내지 차차기의 대권을 노린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의 야권이 아닌 범여권으로 어떤 그 시각을 보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총구는 민주당 내지 바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내부 총질을 계속하면은 결국 그 자체로서 마치 지금 정의당이 지금 결국 야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총구를 겨누다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야권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서운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앞으로 정책적인 측면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그 여당과의 어떤 그 합당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합당까지 벌써 얘기하셨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끌어안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여당 내 지지자들 중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싫어하는 또 분들도 많아서 과연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어떤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시죠.